월급만으로 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더 버는 것을 해야 하는데 찾아보기만 하고 생각처럼 실행이 안 되실 겁니다. 다양한 부업이 많지만 저는 가장 리스크도 적고 바로 실행하면 수익이 생기는 쿠팡 파트너스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되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질문을 주시는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유튜브 쇼핑을 도입하면서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제품을 바로 태그를 걸 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쇼핑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수익 창출을 해야 스토어 연결해서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하던 방식은 막힌 건가요? 물론 유튜브에서 더 쉽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쇼핑 기능을 도입했지만 그렇다고 전에 있던 방식이 막힌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쇼핑 도입으로 인해서 편해진 부분도 있지만 힘들어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제품을 등록을 하려면 그 조건이 있는데 일단 유튜브에서 원하는 수익 창출 조건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수익 창출 조건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유튜브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조건까지 완료가 돼야지 그 쇼핑 태그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에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또는 쇼츠 조회수 1000만 회를 만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쇼핑 태그의 조건은 일단 구독자 1만 명이 돼야 되고 수익 창출 조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완료가 돼야 되고 그 채널 자체가 제품이 판매 가능한 채널이어야지 쇼핑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제품 판매가 가능한 채널이 뭐냐면은 저희가 흔히 보는 그 재미있는 개그 채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쇼핑 태그를 걸 수가 없고 뭔가 제품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전문화된 그런 채널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판매에 관련이 된 채널이면 가능해요. 먹방 채널도 물론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감동을 주는 영상이나 재미를 주는 개그 영상, 짜집기 영상 이런 거는 쇼핑 태그를 할 수 없다 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 따로 쿠팡 파트너스 가입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수익 창출 조건이 돼서 구글 애드센스 연결만 돼 있으면은 바로 그쪽으로 수익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제품에 대한 광고 표시를 안 해도 자동으로 쿠팡에서 그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 광고 표시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대신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구독자 1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이미 유튜브를 오래 하고 여러 채널을 키워보신 분들은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구독자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수익 창출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단 말이죠. 반면에 기존에 있던 방식은 이런 것들에 비해 훨씬 더 쉬워요. 단순히 채널을 새로 만들고 구독자가 0명이어도 되고 물론 직접적으로 제품을 태그를 할 수는 없지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서 그거를 클릭하도록 콘텐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접근성이 쉬울 수 있어요. 단지 전환율은 좀 더 떨어지겠죠. 바로 영상을 보면서 제품을 클릭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랑 꼭 링크를 클릭해서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거랑은 전환율 자체가 분명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핑 기능을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보는 중간에 이런 화면이 떠요. 요거를 클릭하면 바로 그냥 유튜브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제가 이 채널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구독자랑 시청시간 그런 건 상관없지만 이런 화면에 직접적인 태그가 생기지 않지만 더보기란이라든지 고정 댓글을 통해 클릭을 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주신 질문이 광고 문구를 꼭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사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광고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광고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고 그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보고 사는 거고 심지어 그게 광고로도 재밌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사고 아니면 내가 즐겨보던 그런 채널에서 그런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광고 표시하고 제품을 팔면은 그걸 구매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꼭 광고 표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고 표시에 대해서
왜 꼭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료 광고 표시는 국내법상 법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광고 표시 기능 켜기라는 거. 그거를 키면은 초반에 유료 광고 표시라고 이렇게 문구가 뜨는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그냥 저희에게 편의상 제공을 해주는 거고, 노출이나 그런 거에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단지 내가 영상에 계속 광고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면은 이 유튜브 유료 광고 표시를 안 눌러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가 대략적인 표시 방법 가이드에서 그 영상 처음, 그 끝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긴 영상이면은 중간에도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튜브 유료 광고 표시 기능을 유튜브에서 이제 편의상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이것도 가능하면 체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줬는데 어떻게든 걸고 넘어가겠다고 하면 유료 광고 표시 기능이 있는데 왜 그 기능을 켜지 않았느냐고 말하면 솔직히 저희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유튜브의 정책 위반 내용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애매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은 유료 광고 표시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유료 광고 표시를 어디 넣어야 되냐? 고정 댓글에도 넣으시고 더보기란에도 넣으시고, 그리고 영상이 길면은 처음, 중간, 끝에 제3자에게 수수료 제공을 받는다, 이런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맛집 소개랑 제품 소개 유튜브랑 같이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계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맛집 관련 채널을 하고 계신다면 맛집과 관련된 제품을 소개한다면은 한 가지 채널로 가셔도 되는데, 만약 맛집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제품을 소개한다면은 채널을 따로 분리하시는 게 맞아요. 현재 내 채널에 관련 있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만, 제가 스포츠 채널인데 갑자기 김치 영상을 만들어서 김치 뭐 팝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럴 때는 뭐 먹방 채널이라든지 김치 관련된 채널을 만들어서 김치를 판매하는 게 맞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영상을 봅니다. 내가 이 채널을 보고 있다는 이유가, 맛집 채널이면은 맛집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한 건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제품 막 여행 상품을 판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영상 보지도 않고 노출도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쿠팡 아무 제품이나 상관없나요? 나이키 무릎 보호대면 나이키 상표인데 사용해본 걸 컨텐츠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네,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 쿠팡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무단 도용하면은 민사 소송한다는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은 셀러들끼리 서로 그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 제품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제품을 팔아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좋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한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품도 좀 홍보를 해달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이든 대기업 제품이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은 SNS 계정 글을 캡처해 인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게시글이 없는데 링크 포함된 콘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인증을 받아야 승인 받기 유리한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아직 그 쿠팡 파트너스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입만 하면은 링크는 무조건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실 수 있고,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발생돼서 누적금이 15만 원이 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그 모든 인증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인증이 그 링크를 넣은 인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뭐 한 개든 10개든 상관은 없고, 단지 이 컨텐츠가 한 개일 때보다 10개일 때가 좀 승인될 확률이 낮아요. 이유는 컨텐츠가 한 개면은 그 한 개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바로 승인을 내주는데, 콘텐츠가 10개면은 10개 전부 다 확인해보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콘텐츠가 적을 때 수익이 빨리 나서 승인받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편집 시 캡컷과 브루 어느 걸 더 선호하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분이 틀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브루를 주로 썼었는데 요즘은 캡컷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런 편집 프로그램의 기능을 봤을 때는 브루보다는 다른 그런 캡컷이나 다빈치 리졸브, 뭐 파이널 컷,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편집 자체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기능이 더 많기 때문이죠. 대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점차 실력이 증가하면은 좀 더 고급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컷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시작했지만 투자한 시간과 노력, 돈에 비해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헛수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헛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 시간의 결정과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헛수고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비판과 후회로 그렇게 스스로 헛수고를 만들고 있어요. 승자는 지금의 결과가 원하는 형태이든 아니든 반드시 지난 과정을 뒤돌아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를 합니다. 뒤돌아보고 검토하고 성과를 만든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훗날을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내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여 거기에 본질적인 이치를 깨닫고 이후의 판단과 행동의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즉 모든 과거를 미래의 양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에 비해 이렇게 뒤돌아보시는 분들이 이후에 모든 부분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효율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며 성과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깊은 대화는 미래를 만드는 역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헛수고 같은 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지나온 시간 속 내가 투자한 시간, 노력, 돈이 어떤 기준과 판단 속에서 어떤 형태로 동작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흐름과 작동한 구조를 파악하면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는 물론이고 더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승자의 체질에 아주 중요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그것들을 헛수고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습관과 생각이 계속해서 헛수고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죽어라 노력했는데 결국 성과가 좋지 않은 걸까? 그 이유의 모든 답은 과거의 수고 속에 있습니다. 그 수고한 나를 다시 마주하고 분석해 보세요. 헛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